번째 이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로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거의 7%대 가까운 상승 출발을 기록을 했었는데 함께 움직이는 섹터 중에 2차 전지단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긴 하지만요. 스타쉽의 6차 발사가 11월 18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때까지 또 2차 전지 이런 시세들을 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사실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 우주선에다가 배터리 공급하는 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을 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왔고, 근데 더 지금 시세를 더 줬던 큰 이유가 리비안 8조 원통형 배터리 공급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4695 배터리인데 이 부분이 좀 더 크게 부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까지 이어지는 이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감이 크다. 왜냐면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종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IRA 법안을 완전히 없애진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뭔가 변경이 될 것이다. 뭐 세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이 될 건데, 지금 엔솔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양극재 공장도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 SDI와 엔솔이 극명하게 좀 반대로 주가가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SDI 같은 경우는 어떠한 뭔가가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가 없는 반면에 엔솔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엔솔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외단에 있는 종목군들 뭐 TCC 스틸이라던가 이러한 니켈 도금 강판 종목군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 엔솔이 확실하게 지금 머스크의 저기 스페이스X 우주선에다가 저 배터리 관련돼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은 엔솔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공식화가 되고 좀 뭔가 좀 된다고 한다면 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 알루미늄 박이라던가 그 다음에 니켈 도금 간판 이러한 쪽, 그 다음에 지금 양극재 쪽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양극재 관련주들 중에 굉장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LNF가 있습니다. LNF는 테슬라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랑 거의 뭐 30조 가까운 계약을 했었어요. 7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뭔가 이슈로 끝날 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이제 우주선 발사하고 저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더 본다고 한다면, 한 걸음을 더 나가게 되면은 지금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우주항공 사업과 그 다음에 위성통신 이러한 쪽과 연결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상승 출발했지만 그 외에 지금 오늘 우주항공주들이 강한 이유, 하나시스템이라던가 한국항공우주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군사와 밀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이제 머스크 트레이딩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머스크 관련주들 위주로 철저하게 종목 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강한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 계약 소식에 이어서 스페이스X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시세를 좀 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또 2차 전지의 밸류체인도 잘 살펴봐라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양극재라든지 또 LNF 같은 또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도 또 미리 좀 관심 갖고 챙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또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과 함께 연결되는 게 또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단기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또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우주항공 쪽 트레이딩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LG에너지솔루션과 관련해서도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엔솔에서 과연 저거에 대해서 명시를 할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케이스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뉴스는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LG전술 사실 무근이다 이래버리면 또 올랐던 부분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비슷한 사례를 들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HBM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 말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또 결국엔 다 빠졌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기업에서 물론 지금은 뭐 컨콜 이후에 거의 공식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업에서 뭔가 얘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만 좀 조심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 X라던가 우주항공 쪽에 뭔가 사업을 박차를 가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인데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에서도 이제 달 탐사선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라던가 이러한 쪽들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많았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고맙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위성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해줬다라는 점인데 그럼 결국에는 위성통신과 군사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과연 이제 엔솔이 이제 우주선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저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될지 아니면 ESS로 공급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관련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요.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또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의 SC 제형 플랫폼 기술이 지금 기술 수출과 함께 연계가 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강한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시총이 이제 2위인 에코프로와 거의 7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까지 크게 벌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고점일까 하면 계속 또 고점을 쓰는 알테오젠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 성장세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또 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더 날아오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핵심은 저 ADC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중항체 그러니까 특정 그런 병에 있어서 딱 침투를 해가지고 거기만 딱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ADC를 갖다가 SC 제형의 플랫폼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저게 기술이 된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접근하기에 좀 쉽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 SC 제형 기술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부각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에다가 그런 수주했던 부분들과 이러한 점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는 이 오늘 펩트론의 급등이 좀 뭐랄까요? 이게 약간 그런 플랫폼 기술이 부각되면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런 SC 제형이라는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약과 더해서 복제약을 만들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변환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펩트론도 지금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사실 이 장기지속형이라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존의 싹센다라던가 이러한 뭐 지금 일라일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들 위고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간 자체가 좀 짧아요. 근데 지금 펩트론이 부각받고 있는 이유는 그 장기 지속형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저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도 저걸로 인해서 갔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럼 플랫폼 기술 가진 바이오 기업들이 몇 개 없는데 그럼 이 안에서도 다음 타자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거고 사실 저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볼만한 거는 뭐 ADC 관련해서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쪽으로 조금 지금 리가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보시면요 신고가 경신하고 계속 주가 안 빠집니다. 저게 차트가 알테오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수급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좀 최근에 쉬어가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히나 이제 뭐 CDMO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엔 생물보안법이 트럼프가 이거를 통과를 완벽하게 시킬 수 있도록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수주 문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6에서 8공장 그리고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CDMO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고 한다면 지금 알테오젠 갖고 그 다음에 펩트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일 만한 쪽은 또 다음은 CDMO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SC 제형 관련한 플랫폼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이어서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해서 CDMO 기업들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이수페타시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좀 연달아 올렸죠. 호재성 정보부터 악재성 정보까지 좀 시차를 두고 공시를 하면서 좀 주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또 시간을 거래해서 또 급등 마감 후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22% 가까운 하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는데, 이 전반적인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제이오 관련한 이 타임라인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일단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설이 있었어요. 네. 그 썰로 시작된 거거든요. 설이 있었는데 이수페타시스에서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상증자 안 할 거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나왔던 뉴스가 이수그룹에서 제이오를 인수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자금은 어디서 구하지?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수페타시스가 대구 공장 4천억 규모의 투자 공시를 또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공장 투자한다고 4천억 썼는데 그럼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돈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해서 확보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이수페타시스 주가에 선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빠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 제이오를 인수를 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이러한 돈이, 저 돈이 과연 물론 이수페타시스가 MLB 기판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만큼의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 끝나고 6시 50분경에 갑자기 이수페타시스가 올빼미 공시를 합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근데 더 웃긴 건요, 시총의 30%예요. 예, 거의 5천억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생각한 거죠. 아, 거짓말했구나. 맞잖아요. 거짓말한 거고 약간 주주들 뒤통수 치는 그런 행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수페타시스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요,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훼손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제이오를 인수하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엔비디아향 AI 가속기 모멘텀은 뚜렷하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을 벌고 있는,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수그룹에서 제이오를 인수하는 이유가, 제이오가 사실은 그런 CNT 도전제, 그러니까 도전제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전고체 배터리와 물론 연결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수페타시스에서 그거를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기업이고 반도체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실망감을 당연히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최근에 일었던 사례가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 유상증자 때문에 과연 금감원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겠느냐 얘기도 있었고, 두산 같은 경우도 밥켓을 로보틱스 밑에다가 넣는 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유예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올빼미 공시는 정말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뭐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데 보면요, 상법 개정해야 된다. 왜 저런 올빼미 공시 저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이수그룹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그게 도덕적 이슈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오너의 그런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들, 선행매매 관련 이슈,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 그리고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카카오 주가 반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가에 진짜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이를 계기로 주가가 당분간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